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어떤 인사에 어떤 말에 투자 전략에 포인트가 숨어 있을지 오늘도 조호진 탁기온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 시장이 왔습니다. 예, 우선 어떤 말인지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서 우려 섞인 이슈들은 있었는데 차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부 우려감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됐고 관세가 화두였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즉시 시행을 4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숨통을 약간 틔워줬고 설 연휴부터 거세게 몰아쳤던 딥시크 충격도 일부 좀 쿠션이 좀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 월가에서 많이 좀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엔비디아 당시 시총 1위였죠. 시총 1위였는데 엔비디아가 시총 1위짜리 기업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 물론 이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1, 2위가 이제 바뀌는 애플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총 1, 2위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설 연휴였기 때문에 당장 어떤 영향을 안 받았지만 설 연휴 끝나고 이제 개장을 했던 1월 31일 날 관련된 삼성 하이닉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비롯한 많은 주가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좀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그 딥시크 충격이 좀 이렇게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으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따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장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 증시에다가 이제 그 영향력을 갖다가 한순간에 끼쳤던 엔비디아 주가가 118달러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주가를 보면 135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중간보다 더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딥시크 충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그 118달러가 이제 1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설 연휴였기 때문에 개장이 안 했지만은 미국 증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꼰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다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2월 3일날 이제 바닥은 이제 관세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한번 주가 떨었다가 어느 정도 관세도 그 트럼프 1기 때도 겪었지만 관세가 처음에 말한 만큼 그대로 실현되진 않아. 이런 것들의 전망이 확산되고 그 확산된 전망이 실제로 좀 맞게 됐죠. 그러니까 주가도 다시 올라가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관세도 좀 진정 국면, 딥시크도 진정 국면. 그래서 딥시크가 실제로 진정 국면이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시크가 충격을 줬던 이유는 가성비 딱 세 그렇죠. 글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일이 벗겨진 건지 충격이 진정된 이유는 진정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딥시크가 사실은 성능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능이 구현한다는 건 이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는 이제 그 일반 데스크탑 PC보다는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온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딥시크는 충분하다. 근데 이 충분한 딥시크가 실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에릭 슈미트 지금 물러나셨지만 당시 구글 CEO를 경험하신 에릭 슈미트가 그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중요한 멘트를 이제 했던 것이 기억나냐면 온리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처음에는 모바일 퍼스트라고 얘기했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모바일 온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 실질적으로 이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역시 만약에 생성형 AI를 갖다가 노트북이나 또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제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엔비디아에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딥시크가 아마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잘못 보더라기보다는 아마 기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80억으로 충분하다 했던 것이 사실 딥시크가 스스로 이제 발간한 그 테크니컬 리포트만 봐도 80억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그 여파로 또 무엇이냐면 여러 잡다한 것도 우리 제외했던 숫자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제 비유를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시작했는데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집 뭐 돈도 없어 보이는데 과외를 안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과외를 시작했어.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는 유치원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당연히 과외를 하고 사교육을 했는데 그 비용 빼고 3학년 2학기부터 한 그렇죠. 비용만 쳤다라는 예, 게 딥시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딥시크의 가성비 가장 최고의 강점이라는 가성비가 실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게 개발된 게 아니었다라는 증거들이 그렇죠. 예, 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엔비디아는 그 당시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충격을 흡수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예.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목표 주가도 해외 IB 같은 경우에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아까 말 딥시크의 충격에서 이제 그 가성비가 사실은 최고의 강점인데 가성비가 사실 실제와는 다르다라는 인식도 생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인들이나 월가에서는 이게 월가를 제가 몇 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월가가 생각보다 그 엄청난 고액 연봉자와 엄청난 돈을 부리는데 이 이머징 마켓,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이 생성 AI에서는 상당히 전문적 지식이 떨어진다. 이번에 또 한 번 볼 수 있는데 그 월가의 인식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딥시크에 대한 가성비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이 딥시크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깃허브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그 공간인데 뭐냐면 개발자들이 자기 코딩한 정보를 갖다 쭉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어떤 거는 당연히 이제 비공개로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건 공개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자부심 내지 자랑하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코딩만 읽어봐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이게 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사실 깃허브에서 작년 하반기에 딥시크가 이미 알려졌었어요. 알려졌었는데 불구하고 월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 좀 아까 말씀드린 월가가 또 한 번의 맹점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길게 설명드리냐면 그렇다 월가를 몰랐을지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입니다. 한 18% 정도의 고객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곳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은 딥시크를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그 엔비디아에 대한 칩을 갖다 투자하는 것을 줄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발표한 컨퍼런스 콜이나 실제 발표를 보면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가 수치를 보면은 작년보다 늘었을지언정 뭐 30%까지 늘은 데도 있습니다. 늘었을지언정 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월가와 다르게 그 빅테크들의 종사자들은 분명히 딥시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 H100에서 B100으로 넘어갔죠. 오늘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또 한 번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무엇이냐면 HP가 그 엔비디아의 두 번째 버전인 블랙웰을 갖고 새로 이제 서버를 갖다가 출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웰이 더 잘 되나 보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만 또 올라간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린 무엇이냐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딥시크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투자를 더 강화했을지언정 줄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대규모 자사운용 기관 투자가들이 딥시크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인식이 또 퍼지면서 딥시크에 대한 그 영향력이 퇴조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다라는 이제 배경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흐름들 지속이 되는구나라는 흐름이 있었고 엔비디아의 기존 고객사들도 예상과 다르게 계속 엔비디아 칩을 니즈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구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시크의 충격이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봄직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하사비스 CEO가 이 충격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사비스가 이제 구글이 이게 딥마인드는 영국에 이제 소재한 회사인데 구글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자기 현금이 많으니까 전방위적으로 또 이제 경영진이 좀 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에 세르게이나 이렇게 부인이 젊기 때문에 능동적 일을 하면서 새로운 조류의 흐름을 타는데 아주 순풍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구글이 영국 런던에 있던 딥마인드를 갖다가 2000년대, 2010년 초반에 인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5천억 정도 넘는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
그 딥마인드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이제 알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과 저쪽에 앞에 있는 이제 그 포시스 호텔에서 이제 그 대국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줬던 건 그 당시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도 이세돌 구단이 세계 1위는 아니었어요. 이제 세계 1위는 이제 박정환 구단이었는데 그 당시까지 이력을 보면 세계대회 최대 우승자라는 어떤 것이 더해지면서 이세돌 구단과 이제 이벤트 대국을 펼쳤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세돌 구단이 팡팡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와, 이 AI가 실체가 있구나. 그다음에 그럼 내 직장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 많은 분들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2015년 그로 기억이 나는데 16년 기억나는데 근데 이 하사비스가 작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아니 생성형 AI 돼가는데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 노벨 커미티가 노벨상 위원회가 이 하사비스의 생성 AI를 갖고 그 단백질 분석하는데 중요한 어떤 공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줬어요. 그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생성형 AI의 근간을 마련한,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치면 마치 이제 뉴턴과 같은 역할을 했던 힌튼 교수라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힌튼 교수를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그걸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하사비스가 이제 노벨 화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분이 당연히 딥시크가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겠죠. 그 코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중국 애들 작품은 되게 잘 만들었다. 두 번째, 별 새로운 건 없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이었어요. 중국이라는 데 나라가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갖다 강화하면서 엔비디아의 H100은 못 들어가게 했고 H100 중에서 이제 H800, 그보다 성능이 떨어진 H800, 그러니까 딥시크는 우리 H800 갖고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원래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H800 갖고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저나 많은 사람들은 H800에 플러스 H100에 한 5만 대 이상의 수만 대의 이제 H100의 칩을 갖고 딥시크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사실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하사비스는 뭐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제한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작품을 치면 잘 만들었다. 예. 그러나 혁신이 없다. 새로운 건 없다. 이것이 하사비스가 아주 정확하게 딥시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짧지만 이제 중요하게 그 알 수 있는 그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성능 차원에서는 떨어질 수 있음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준 거는 또 확실한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예, 예. 어쨌든 뭐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돈도 투자하고 있는데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갖게 했다라는 데서 의문은 예.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도전해야 되는 과제이다. 그럼요. 이런 예.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여기다 이제 미국 벤스 부통령이 AI 투자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뉘앙스까지 좀 비춰서 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게 되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사실 이제 미래에 내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 수 있다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종종 와요. 뭐 20% 보장합니다. 30% 보장합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는 그냥 싹 지우세요. 싹 지우시고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가 크고 모호하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 투자에서 그나마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부 정책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정부 정책을 갖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이제 유럽에 있었던 AI 서미트에 가서 뭐라고 말을 했냐?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서 읽으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AI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AI 산업이 그리고 엔비디아랑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는 푸는 동시에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내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이제 그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떨어지다가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테슬라가 이제 인도의 총리랑 트럼프가 총리랑 그 인도 총리랑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멘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이제 6%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심각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서는 정부 규제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정부도 사실 두렵죠. 잘못하면 뭐 자율주행차가 풀어줬더니 갑자기 사람을 치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도 필요한데 이걸 능동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정부가 이제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트럼프가 올라갔던 것이고 동일하게 벤스 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AI도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철폐를 하겠다. 이런 멘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엔비디아 관련된 생태계가 다시 한번 이제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당국자의 중요한 이제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읽어야 할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10여 분 걸쳐서 쭉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생성형 AI가 엔비디아 괜찮다. 딥시크는 그렇게 충격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라는 것이냐 그런 말보다는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생태계 안에 있는 주가들도 떨어졌는데 그 회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해도 이제는 별게 불안하지 않다. 뭐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투자하시니까 수익 창출 기회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기업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아무리 엔비디아가 사실상 뭐 전 세계 생성형 AI를 갖다가 엄청난 붐업을 일으켰는데 절반은 이제 엔비디아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40% 정도는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 이제 HBM3, HBM3E가 없었다면 이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이걸 거의 SK 하이닉스만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그때 이제 1월 30일 주가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투자했다면 사실 SK 하이닉스의 주식에서 이미 벌써 뭐 어제 뭐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벌써 10% 이상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저는 적어도 이제 올해까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내일 주가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테크윙이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만들었을 때 불량품을 갖다가 판별해야 되거든요. 불량품을 판별하는데 중요하고 사실 독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 테크윙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테크윙은 12.3 계엄 사태를 하면서 국내 주식에 패닉이 됐을 때 주가가 개의차고 올라갔던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더불어서 이제 AI 생성 AI 서버에 필요한 초고층 18층짜리 칩을 MLB를 만들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테크윙, 이수페타시스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